시간으로 홍준표 시장님을 모시고 한청과 공감의 토크의 형식으로 연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홍준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작해도 됩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특강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할 말을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참 서운할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현장에서 이래 받는 것이 좋지만 그래 하게 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래 한참 하다 보면 제대로 질문 두세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고 내가 그래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파업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분들이 파업하는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안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직종이 법조인하고 의사입니다. 문과는 법조인이었고 이과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과거에 저희들 법조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은 한번 시험 합격하면 그게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되기 때문에 직업의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를 하게 되면 1년에 수억씩 벌어들이는 것은 예사였어요. 그런데 그 법조직력이라는 게 갑자기 인원이 늘기 시작했어요. 정부 방침으로.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변호사의 한 90%가 사무실 유지를 하기 어려울 만큼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때는 인가를 못 받고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에 가면 바로 상무를 줬어요. 차도 내주고 골프 회원권도 주고. 그런데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 대리도 주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금 변호사 채용을 하면서 통상으로 7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 가치가 폭락을 했다. 지금 개업 변호사 중에서 사무실 유지되는 변호사가 절반이 안 됩니다. 의사라는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의 상징적인 인기 직종이었던 법조인이 몰락하는 것을 의사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도 변호사 같은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사 정원을 하되
갑자기 많이 정원하는 거는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국민적 요구가 의사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협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거고,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치기보다는 이쯤에서면 의협하고 타협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하고 그걸 순차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경남도지사 임기 때 채무제로 정책으로 부채를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도 가능할까요? 대구는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여러분 이게 지원기관입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원은 줄이고, 그리고 포퓰리즘 사업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채무 감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장은, 이게 광역시 시장은 도지사하고 달리 집행기관입니다. 광역시 시장이 직접 도시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요. 그게 일반 도하고 광역시 시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도지사처럼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빚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은 매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래 편성을 할 때 순수 세금만으로 편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국채를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메꿉니다. 지방정부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매년 수천억씩. 그런데 제가 대구시정을 맡고 재정건전화를 내세우면서 첫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빚은 지지 않는다. 세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렇지만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2년 연속 대구 민선 자치정부 생기고 30년 동안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2천억 정도 갚은 것 외에는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지방세수가 소득세가 안 들어와요. 취득세 같은 게. 그래서 금년에는 더 이상 빚은 지지 않는다. 아마 그 기조는, 재정건전화 기조는 임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세 번째, 금호강경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장마 때 범람이 걱정되는데 안전한 개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거 다 감안해서 지금 금호강을 시민 친화 수변공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구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주말 되면 유령도시가 됩니다.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전국의 모든 기관을 내려보냈는데 그 기관이 내려오면 가족들은 안 따라옵니다. 혼자 옵니다. 와서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런 식의 국토균형발전은
실패한 겁니다. 제대로 국토 균형 발전이 되면 지방을 자족도시로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그게 수도권 못지 않아야지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대구 지역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이 문제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죠. 전국적인 문제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들어와서 1년 8개월 동안 대구에 투자 유치를 기업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투자 유치한 것에 2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이전한 게 작년 한 해만 28곳이 됩니다. 전부 첨단 산업들입니다.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대구 산업 대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반만 더 하면 대구가 섬유 중심 산업 도시에서 첨단 산업 중심 도시 5대 신산업 도시로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대기업 내려오지 않느냐. 나는 대기업을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갈 벤처, 중소기업, 그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를 살리는 겁니다. 대기업 유치의 본들, 우선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구는 지금 5대 신산업으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만평내거리에서 안지령까지 트램 건설이 연기됐는데 다시 시행할 의사는 없어진지 연기된 게 아니라 폐지했습니다. 이 트램이라는 게 뭡니까? 70년대 서울거리에 없어진 전차입니다. 그 전차를 지금 건설하겠다?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죠. 앞으로 도심은 UAM 시대가 됩니다. 10년 안에. 이동수단이 대부분 도심은 UAM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UAM 버티포트를 대구 같은 경우에는 5군데 만든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10년 내에 현실화된다. 그래서 트램 같은 거는 그거는 70년대 이동수단이다. 7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및 공원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 대구는 2.28 자유정신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상징하는 것은 2.28 자유정신 그리고 박정희 산업화 정신. 그래서 두류공원의 시민광장을 곧 2.28 자유광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정신은 동대구역과
지금 대표 도서관 자리가 들어가 있는 남구 봉덕동에 한 10,000평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곳에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 동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진국 도시에 어느 도시에 가보더라도 도시를 상징하고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의 동상이 장군 동상도 있고 정신 동상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들. 그 동상이 광장 딱 중간에 동상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구의 기본 양대축 2.28 자유정신과 그리고 박정희 산업화 정신 그 2개를 기리는 동상 작업은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우죽순 난립을 해가지고 동상 세우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그거는 우리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하는 일이고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 시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시민들한테 이중으로 모금해서 동상 세운다? 그건 동상이 우죽순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합니다. 한청에서는 관공서의 회의를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청사의 회의에서는 회의실에서는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행정국장하고 의논하십시오. 마라톤 대회를 작년같이 도은청사 앞에서 했는데 원래 스타디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기천 씨라는 분이 했는데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인데 여태 어떻게 해왔습니까? 루프 코스라고 했어요. 4바퀴를 도는 거야. 그게 무슨 마라톤 대회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서 마라톤, 세계적인 마라톤 하는데 동일 코스를 4바퀴 도는 그런 마라톤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해서 도시를 전체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하는 게 그게 마라톤이지. 세계 어디 가도 대구처럼 좁은 골목을 뺑뺑 돌아다니는 그런 마라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대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역 로컬 모임의 회원학증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가 경기가 활발해질 수 있는 산업 육성, 방금 5대 신산업으로 대구가 획기적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달라지고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수성구 지역은 운문 가짠댐으로 치수원 사용하고 낙동강 치수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치수원 문제는 지금 안동댐에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6월 되면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12번째, 대구 청년 감소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대구시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청년들한테 돈 줄 테니까 결혼해라. 한 번에 1억 준다고 결혼해라. 그리고 애 낳으면 돈 얼마 주겠다. 나는 그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풍조가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죠?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그뿐이다. 옛날에 자식 세대를 위해서 고생하던 부모들 세대가 지금들의 청년들 정신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여성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하수와이프로 이제 전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결혼해도 애를 낳으면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육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해요.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 문제, 이 국가가 어떻게 보증을 해주고 대신을 해주느냐, 그 정책이 제대로 서야지 애를 낳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들이 요즘은 캐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들 때만 해도 그렇죠. 일단 나이 들어서 연애해서 결혼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그게 평생 직업이 돼버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워낙 활발해지니까 남편하고 그 결혼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자기 인생이 있어요. 캐리어 우먼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억지로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라, 그렇게 정책을 펴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돈이 수백조가 들어갔어요. 수백조를 예산을 투입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고 출산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나라 전체가 기조를 바꿔야 돼요. 북한의 핵무기 및 고도화되는 미사일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효중 씨가 질문했는데 참 이분 고마운 질문을 했네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핵무기가 있는 나라는 침공을 할 수 없어요. 자, 이건 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줄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죠. 그렇죠? 2년째 됐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 3위였어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어요. 소련이 소연방 시절에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겨냥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부 핵무기 배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독립을 해버렸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중국하고도 비교 안 되게 핵무기 보유가 많았어요. 영국, 프랑스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독립 후에 경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러시아가 경제 지원하겠다. 핵무기 폐기해라.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 영국 말 듣고 협정을 하고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거나 러시아로 일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침공 안 했습니까? 안보 안전보장협정의 당사자가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이 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면 핵무기 몇 발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사용 못 할까요?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북한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전쟁 반대하죠. 자꾸 확전 반대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어요. 이란이 옆에 붙어 있는데 왜 못 대들까요?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을 갖다가 가졌나 안 가졌나 그 대답을 안 해요. 그걸 NCND 정책이라고 해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아무도 못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의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예요. 미국 제일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승인해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이든이 있을 때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일본은 IAEA하고 전부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처리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1만 톤가량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그 양만 하면 핵탄두를 일본은 6,0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갖다가 처음 만들 때 어려운 거지. 처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빵 찍어내듯이 찍어냅니다. 원료만 있으면. 그래서 세계 군사 학계에서 보는 거는 일본은 1년에 핵탄두를 6,000개 이상 찍어낼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언제나 그걸 핵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고 그래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탄두 제조 기술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 잠재력이 가진 국가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원자력 그 핵 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우리가 일본처럼 받아야 돼요. 그게 연말까지 가장 시급한데 지금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대구 청년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량.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추진력입니다.
뭐 일을 봤으면 그걸 만들어내야죠. NGO 모임 한청에 대한 지원은 다시 활성화. 지금 뭐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행정국장이 할 일이니까 행정국장하고요 대표자하고 의논하세요. 대구시장 시장한 이제 취임한 지가 지금 1년 8개월 됐네. 근데 가장 잘했다고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잘한 게 뭐냐? 그건 내 입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실버타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원미달로 초중고학교 폐교 자리에 실버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버타운은 폐교된 자리가 아니고 아마 그 금년 6월경에 군위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될 겁니다.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약합니다.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시장님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 첫째 사형제도가 부활되어야죠.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에도 위반 안 되고 형법에는 사형 판결 후에 6개월 내에 집행하라고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거 집행 안 해요. 안 한 지가 27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흉악범은 날뛰죠. 사형 구형하고 사형 판결하면 법정에서 사형수가 비웃죠. 집행도 안 할 사형 판결 해보니 뭐하냐. 지금 우리나라 사형수가 한 58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흉악범이 상당수일 겁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하면 미개국인처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어이가 없어. 일본이 매년 사형 집행합니다. 일본은 미국도 합니다. 미국 주의 절반에서는 매년 사형 집행해요. 근데 미국이 미개국입니까? 일본이 미개국입니까? 그런 논리로 피해자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가해자는 살인범의 인권은 생명권을 존중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죽고 피해 입은 그 가족과 죽은 사람을 그 인권은 왜 생각 안 해요? 살인자의 인권만 중요한 거예요? 살인자의 생명권만 중요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즉각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질문은 다 이거로 이제 답변 끝났고, 대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도시의 기반을 4년 내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대구시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 10분 초과했습니다. 오늘 멋진,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예. 오늘 멋진 건강 토크를 진행해 주신 권준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큰